3고 강달러 고금리 또 고유가의 2,500선 무너진 채 연휴에 들어갔던 우리 증시였습니다. 27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한 때 2,445까지 밀리다가 후반 매수세 유입되면서 2,465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8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뒤로하고 1.59% 오른 841로 장을 마쳤는데요. 자, 연휴가 변곡점으로 새로운 분위기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신일섭 벤자민 투자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리스트 첫 번째 체크박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또 고유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 이어가면서 해상 원유 또 가스 시추 생산하는 해양 플란트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국내 조선사 수혜를 잇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10년간의 해양 프로젝트 투자 금액 중에 최대 규모 지금 찍히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원유 운반선도 큰 인기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고유가의 수혜주, 한국조선주라고 보면 될까요? 예. 조선주 중에서 제일 폭망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렇죠. 바닥 탈출의 어떤 뭔가 불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2007년도만큼의 그런 상승이 있을진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미 바닥에서 다 움직인 상태고요. 유가가 이제 그 수요 견인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이 물가 상승이라는 것이 급해서 그렇지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지금 돈을 지금 회수를 하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게 경기가 뜨거워지니까 지금 너무 불타오를까봐 지금 누르고 있는 거지. 그럼 경기가 안 좋으면은 중국처럼 지금 돈을 풀고 다시 양적 완화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가가 오르고 뭐 무슨 저기 항공주들이 뭐 어렵고 뭐 이 소비자들이 뭐 자동차 연비도 떨어진다 뭐 기름을 많이 넣어야 되고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거시적으로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지금 사우디나 러시아의 뭐 감산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경기 회복의 신호, 유가가 가장 먼저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유를 이제 처음에 이제 생각의 흐름대로 간다니까요. 상식적인 증시라면. 우리나라가 워낙 비상식적이라 그렇지, 그냥 상식적으로 모든 게 지금 다 그렇게 흘러왔잖아요. 지금. 그쵸? 코로나19 이후의 흐름도 우리가 그냥 브레인스토밍 한 것처럼 똑같이 흘러왔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동안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콘서트 못 가고 2년 동안 집에 박혀 있었으니까 콘서트 먼저 보내주니까 YG, SM, 뭐 JYP가 간 거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님들 고기 못 씹어 드셨으니까 임플란트 하고 가라고 해서 임플란트 해주고 가고, 그 다음에 30, 40대 부부가 집에 남아서 뭐 한다고 했어요. 라면 가격 올려서 2봉지 먹을 거 1봉지 먹고 있지만 우리는 아들, 딸, 부모님한테 해드릴 거 다 해줬으니까 우리 이거 오늘 짜파게티 끓여 먹자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다 그게 현실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다 대박이 났잖아요. 네. 지금 또 이 상황에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유가가 오르니까 그러면 유가가 거래가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원유 운반선이 먼저 움직이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원유 운반선이 주력은 아니에요. 지금 뉴스 맨날 나오는 게 LNG 운반선이잖아요. 근데 원유 운반선이 움직이는 게 이제 그 뒤에 움직일 것들을 미리 예상해보면 우리나라에게 수혜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건 원유 운반선이 아닌데 원유 운반선이 많이 돌아다녀서 이제 뽑아놓은 기름들을 다 날르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뽑아놓은 기름은 다 날랐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두바이 원유를 6개월 전에 들여와서 쌓아놨다가 그걸 정제해서 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엔 뭐예요? 그럼 이제 기름이 없으니까 다 운반했으니까 기름을 파내야죠. 기름을 파내는 게 뭡니까? 드릴십이죠. 드릴십이 10이어서 배인데 이름은 배인데 해양 플랜트로 분류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보기에는 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 배 가운데. 그래서 시추공을 박아서 해저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추를 해야 되니까 드릴십 같은 게 발주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유가가 더 가서 막 $100, $120 가고 뭐 경기가 다 회복이 된다. 그럼 그거에 대체제가 등장을 하게 되죠. 왜냐면 지금 산유국들이 사우디 보세요. 바이든이 방사를 해도
말도 안 듣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돈이 많으니까. 기름에서 나오는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떵떵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산유국의 어떤 그런 어떤 카르텔들을 막기 위해서 LNG가 상대적으로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 해상에서 LNG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드릴십 FLNG 해상으로 가냐? 이 유가가 너무나 오르다 보니까 유가가 떨어질 때는 그냥 땅에서 편하게 뽑으면 되는데, 유가가 오르니까 해상에서 뽑아내는 그 저기가 되는 거예요. 네.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양 플랜트 쪽, 드릴십이든 FLNG든 다 해양 플랜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강점이 있는 해양 플랜트 쪽으로 이제 요쪽으로 이제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큰 거죠. 상식적인 증시라면, 그렇죠? 그럼 이렇게 유가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큰 거죠. 유가가 이게 고공권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네요. 유가 그쵸. 자체가. 계속 고공권을 유지 안 하면은 누가 바다에 가서 뭐하러 근데 이제 힘들게 유가가 뽑아요. 고공권을 유지하려면 최근에 이제 미국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수요가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약간 근데 이제 수요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미국의 긴축은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근데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좀 급락하고 이런 부분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고민들이 좀 높아진 것 같거든요. 이랬을 때 유가 계속 강세로 갈 수 있을까? 이게 또 하나의 퀘스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고문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파월은 비둘기인데 원래 지금 매일 가면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고문을 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면은 네. 고문을 풀죠. 그 정도로 힘든 건 아니다. 지금 파월이 보기에는 살만하니까, 아니 너네 고용률도 높고 임금도 높은데 지금 뭐 5% 물가도 버티고 있었으면서 뭐가 힘들다고 하는 거냐,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바꾸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기 침체가 온다고 바꾼다. 자, 그러면 해양 플란트 그리고 원유 운반선 FLNG 말씀도 좀 주셨는데요. 그래서 최대 수혜주는 뭐 삼성중공업으로 드릴십 꼽으신다. 예. 라고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자, 개장 전 체크리스트 두 번째 체크박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체크박스 확인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시밀러, 그중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유럽에서 연이어서 수주 계약 소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판 체제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유럽 현지의 제약사 통해서 바이오 시밀러를 판매를 해왔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직판으로 전략을 수정했다고 하네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합병 이슈도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시장 경쟁력 강화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유럽에서의 상황은 좀 좋은 것 같은데 투자하기는 어떨까요? 네. 잘 돼야죠. 셀트리온, 네. 주주분들 정말 잡초처럼 어려웠을 때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그쵸? 잘 돼야겠죠. 근데 뭐, 사실 이거 저기잖아요.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잖아요. 먼저 아무도 안 했을 때, 선점할 때가 가장 이익이 많죠. 나중에 그게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 명이 다 뛰어들기 시작하면은 레드 오션이 되거든요. 네. 그런 기본적인 원리는 있다는 거를 명심해야 되고, 지금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차피 합쳐져서 코스피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분들은 기쁠 수도 있겠죠. 뭐 우리나라 자체가 코스닥이 나스닥을 벤치마킹 했지만 그냥 승강제 형식으로 3불이거나 4불이고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로 가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좋겠죠. 그리고 뭐 그 좋은 거 이외에도 내실적으로도 그런 것도 있죠.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 이런 눈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원가도 절감되고. 그러니까 일단 셀트리온이 약을 잘 만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잘 팔면 되는 건데, 지금까지 나온 거 지금 쟁쟁합니다 사실. 렘시마 있고, 렘시마가 이 얀센의 레미케이드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한 거라 바이오 시밀러인 거죠. 만약에 화학 합성 의약품을 복제를 했다면 제네릭이겠죠. 하지만 셀트리온은 그 제네릭 분야가 아니고 그 다음 세대인 바이오 시대에 뛰어들었죠.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인 거고, 대부분의 오리지널 의약품도 다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했겠죠. 얀센의 레미케이드를 복제했던 렘시마, 그 다음에 그거를 제형 변경을 시킨 렘시마 SC, 원래 IV 정맥주사 제형이죠 렘시마는. 그 다음에 나온 게 트룩시마, 허주마, 유플라이마, 베그젤마까지 나왔습니다.
보통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다 헷갈리는 게 이 그 성분명이랑 브랜드명을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바이오가.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브랜드명이에요, 다. 근데 지금 렘시마 SC 요거는 얀센의 레미케이드를 복제한 거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우리 무릎 관절염 같은 거,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부터는 항암제 라인인데 트룩시마, 허주마, 베그젤마까지가 전부 로슈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이름은 릭투산, 트룩시마의 오리지널은 릭투산이고요. 허주마의 그 오리지널은 헙세틴입니다. 그다음 베그젤마는 아바스틴이고요. 이게 다 로슈인데 원래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원래 다 제넨텍 거예요. 우리나라의 롤 모델이죠. 제넨텍이 이 항암제 3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거를 로슈가 돈으로 사버린 거죠. 그래서 로슈는 항암제의 명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혈액암 리툭산, 그 다음에 유방암 허셉틴, 대장암 아바스틴까지 각종 암에 적용되는 이 모든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이 다 특허 만료 기간이 되다 보니까 다 먼저 치고 들어온 게 셀트리온이에요. 지금 로슈가 제일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는 다들 아시다시피 다시 얀센의 레미케이트처럼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고 에브비 휴미라라는 10년 연속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를 찍을 뻔한 화이자의 그 코로나 때문에 등장한 그거 백신 그거 전에 그래서 9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던 그 약품입니다. 그래서 유플라이마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고 자, 이 렘시마 다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지금 6개인데 문제는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유플라이마인데 그게 아까 9년 연속 세계 1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플라이마가 나와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서두에 그 얘기를 왜 했죠? 레드오션이라는 게 처음에 렘시마 SC는 이제 최근에 제형 변경으로 FDA 그 신약 허가를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전환점이긴 한데 복제약 그 회사에서 신약회사로 가는 그 전에 렘시마가 나올 때 이 할인율이 얼마였냐면 10%에서 24%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렘시마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고 그 뒤에는 항암제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허셉틴, 리툭산,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를 낼 때 이 셀트리온의 할인율이 10%에서 24%였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니까 오리지널 환자들이 오리지널을 맞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고 있거나 경구용은 먹거나 그러고 있었는데 오리지널을 바꾸려면 우리 그렇잖아요. 오리지널 제품을 쓰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식품이어도 과자라도 괜찮아요. 과자를 먹고 있었는데 오리지널 과자를 새우깡을 먹고 있었는데 무슨 새우튀기 새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우깡을 40년 동안 먹고 있던 사람이 새우튀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원체 싸던가 아예 완전 다른 맛이 있던가 안 그러면 새우깡을 먹지 누가 새우튀기를 먹어요. 짝퉁인데.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할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할인폭이 10%에서 24%였어요. 근데 지금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이 지금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를 포함해서 삼성 바이오에피스 것도 있죠. 이 할인율이 지금 80%에서 90%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플레이어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레드오션이 됐다라는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크게 모멘텀이 되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걸림돌인 거죠. 에브비 휴미라가 워낙에 9년 연속 세계 매출 순위 1위를 쪘기 때문에 시장이 제일 큰데 지금까지 네. 바이오시밀러 냈던 것 중에 네. 근데 문제는 암제네 암제비타가 1월 달에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은 6월 달 이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약값을 먼저 출시한 1, 2, 3, 4, 5월 달에 먼저 출시한 애들이 8, 90%를 쳐버리니까 셀트리온은 렘시마가 나올 때는 아무도 없을 때 처음에 선점해서 20%만 할인해도 다 갔는데 앞단에 먼저 나온 애들이 8, 90% 쳐버리면은 그럼 여기서 50% 치면 안 되잖아요. 앞단에 있는 애들이 다 8, 90% 쳐버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MS 경쟁을 하기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위해서라도 상황이죠. 마진이나 여러 마진을 가지 확 줄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이다. 렘시마가 출시될 당시에 그런 마진율을 가져가기에는 상황이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가 없다. 이 정도로 그래서 될것 그 같습니다. 부분이 어렵지만 네. 어쨌든 계속해서 바이오시밀러를 쏟아내고 있고 네. 렘시마 SC가 신약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강성주주분들은 계속해서 셀트리온의 이 비전을 보면서 가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바이오 투자는 늘 이렇게 그 상품명에, 제품명에 이렇게 좀 진입 장벽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섹터인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개장 전 체크리스트 세 번째 체크박스 확인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박스.
네, 역대급 엘니뇨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련해서 설탕은 12년 만에 지금 최고 수준이고 코코아 선물가도 50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융 투자업계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치솟고 있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소프트 원자재라고 하는 부분들에 좀 관심을 기울일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건 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면 사실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에게 좀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고, 뭐 레버리지 50배 쓰셔가지고, 그리고 근데 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게는 좀 내용이 다르죠. 이거를 바로 판가에 적용할 수 있느냐? 판가에 적용하려면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가 있어야 되며,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제재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겠죠. 음식료 기업에게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판가에 바로 전가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에게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사에 나온 내용은 사실 해외 선물에서 이런 지금 그 원유 선물이라던가 이런 그 뭐 농수산물 선물을 다루시는 분에게는 즉각적인 반응이 올 겁니다. 차트도 아주 다이나믹하고 레버리지 자체가 높기 때문에 해외 선물로 뭐 그 부분에서 취할 수 있는 실력이 되신다면 그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폭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은 이겁니다. 50년 동안 짜장면이 50배 올랐답니다. 네. 담배는 83배, 라면은 40배입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아무리 짜장면 값이 비싸다고 해도 정부에서 1타로 때리는 것은 항상 라면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농심과 삼양식품의 주가, 아까 사실 미리 그렇죠? 서두에 그 예전에 한 6개월 전에 꽁투하면서 얘기했던 마지막 단계예요. 농심과 삼양식품이 이미 가고 있는데, 문제는 7월 달에 신라면 새우깡 출고가 4.5, 6.9 인하했죠. 삼양식품도 삼양라면 포함해서 12개 라면 제품 가격 평균 4.7% 인하했습니다. 왜 소맥분이라던가 뭐 밀 가격이 안 올랐을까요? 올랐죠. 근데 그때 뭘 했죠? 돌아가면서 한 곳씩 타겟으로, 아시죠? 그 분야별로 갔잖아요. 설탕 회사 찾아갔고, 라면 회사 찾아갔고, 소주 회사 찾아갔고, 정부에서 물가를 이제 그 잡는다는 해서 지금 그 분야 1위들을 다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완전 눌러놓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눌러놨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은 언젠가는 눈치 보기 싸움일 뿐이지, 누군가 한 명이 1등이 할지 2등이 할지 3등이 할지 그건 몰라요. 매번 틀렸어요. 매번 달랐어요. 그동안 2등이 먼저, 오뚜기가 먼저 올렸을 때도 있었고, 농심이 먼저 올렸을 때도 있었고, 삼양식품이 먼저 올렸을 때도 있었어요. 오뚜기 진라면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같은 가격 했다고 칭찬받았거든요. 하지만 그 칭찬받은 거 결국 그 무기로 해서 올렸어요, 나중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결국 전가가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지금 정부의 액션 때문에 눌러져 있지만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는 이 압도적인 지위를 가진 업체들에게는 또 다른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판가 인상이 없는 가운데서도 수출이 잘 돼가지고 네. 미국을 뚫어가지고 이런 걸로 지금 모멘텀으로 올라버리고 있잖아요. 나중에 가격 인상까지 나와버리면은 이제 상당히 좋은 상황이죠. 식품 기업에는 이제 판가 인상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 소프트 원자재 가격의 인상이 어떻게 보면은 비용 상승으로 좀 어려운 점이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시장의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네, 소장님 보시기에 오늘 장은 좀 어떨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섹터도 좀 짚어주시죠. 네, 제가 볼 때는 계속 탈중국 혹은 비중국, 그렇죠? 그쪽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게 미용 의료기기가 됐던, 화장품이 됐던, 다 식품이 됐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잘 가는 주가들의 공통점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그 카테고리의 공통점을 상위 단계로 묶어보면은 탈중국, 비중국이 나와요. 농심이 왜 미국에 재상 공장을 세운다고 하겠어요? 미국에서 잘 나가니까요. 주가가 저렇게 잘 나가니까, 미국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제이시스 메디칼은 왜 날라갔습니까? 중국이 아니었죠. 포텐자 어디다 팔았습니까? 미국에 갖다 팔았죠. 그리고 지금 화장품 잘 나가는 것들 어디 있어요? 인그루드레 미국에서 팔고 있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일본에서 난리가 나고 있죠. VT 같은 거. 탈중국, 비중. 지금 잠깐 방한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드 보복 이후에 꼬인 그거를
그걸 바꿀까요? 중국을 믿을 바에는 지금 사실 다른 쪽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가 나고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다 푼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말해야 되면 지금 사실 찾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이미 그 엔터와 임플란트와 이 라면에서 사실 엄청난 시세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를 골라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딱히 지금 떠오르질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탈중국, 비중국 쪽으로 일단 묶어서 네. 그렇게 아까 말한 세 섹터로 완전히 확고하게 삼두마차로 가는 시기가 아니라 여러 섹터에서 조금씩 모아서 탈중국, 비중국을 그걸 모아가지고 그 아까 전에 말했던 삼두마차로 크게 먹었던 그 카테고리를 요걸로 지금 좀 커버를 쳐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사실은 지금 섹터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미 반영이 됐거나 이미 한 바퀴 돌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그 안에서도 약간 좀 남아있는 기업?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그냥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본에서 지금 인기가 있거나 일본에서? 올리브영 같은 H&B 채널에서 인기가 있고 예. 그 다음에 가장 집중하는 건 립 계속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클리오, 페리페라. 지금 거기 올리브영에서 애들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중고등학생하고 20대 초반 애들. 너 페리페라 틴트 너만 못 구했쥬? 나는 구했쥬? 킹받쥬? 열받쥬? 어쩔 TV 저쩔 TV 이러고 있어요. 명동에 지금 올리브영 그 본점 있죠? 그 중간에 있는 거. 그 외국인이 5배가 늘었대요. 걔네가 와서 뭐 사겠습니까? 색조 화장품? 그쵸. 우리가, 추석 연휴 전에 분명히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걔 2년 동안 이 마스크로 입술을 가려놨어요. 입술 화장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벗었어요. 그럼 부모님한테 뭘 보여주고 싶었겠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뭘 보여주고 싶겠냐고요. 립 포인트죠. 그러니까 아이패밀리 SC가 가고 클리오가 가는 거죠. 왜냐면 립에 강점이 있는 색조 화장품 회사들이거든요. 특히 틴트에. 탕후루는 건강 때문에 먹지 말아도 예쁘기 위해서 립 틴트 바르는 건 괜찮아요. 탕후루 같은 입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패밀리 SC랑 이 클리오가 상당히 강세인데 클리오는 아직 상단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지금 립 쪽, 비중국, 탈중국 쪽으로 해서 박스권 상단 돌파가 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RSI 제가 보는 과열권상으로는 과열권에 접어들고 이미 있지만 사실 여기서 과열권에 접어든 상태에서 한 번 더 마지막 포텐셜을 분수 기둥을 터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클리오나 아까 전에 아이패밀리 SC 같은 저런 부분 혹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잉그로드의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잖아요. 위에는 또 코스메카 코리아가 우리가 워낙 코스맥스 한국 콜마 1, 2등만 알고 있는데 3등이 코스메카 코리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OEM, ODM 기업 혹은 OEM, ODM은 그쪽이죠.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마지막 그 단계니까 그 위에 OEM, ODM은 지금 중국 애들이 막 거차오라고 자기네 거 만들죠. 뒤에서 우리가 OEM, ODM으로 만들어주는 그쪽 분야가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중국계 뜨면 최종 제품이 뜨면 우리나라 OEM, ODM 아니면은 중국계 싫으니까 이제 요 일본, 미국 쪽 요쪽으로 양 루트로 나눠가지고 한 개씩 네. OEM, ODM 쪽 종목 하나 아까 립 틴트 쪽 색조 화장 쪽 하나 네네. 이쪽으로 가져가서 일단 그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여기서 수익을 챙겨가지고 조금 여유를 가져서 떨어진 종목들을 지금 사는 지수 관련주들은 지금 떨어질 테니까요. 약간 네. 그런 것들이 먹힌다면 삼두마차에 이어서 두 번째 흥행을 또 한번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 지수 관련주가 잘 안 된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짧게나마 그렇다면 반도체는 일단 약간 사이드로 좀 빼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갈 수 호흡을 있거든요. 길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한 수익을 얻어서 얘네들이 지수 관련주가 아니에요. 아까 걔네들이 시가총액이 다 작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화장품 OEM, ODM이라던가 요런 그 색조 화장품들이 요런 걸로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떨어졌을 때 사고 싶잖아요. 그때 총알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금 삼으시면 될 것 같고 네. 반도체는 이미 가격은 반등했습니다. 디램 가격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아까 전에 예전에 제가 지금 4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네. 근데 지금 예쁘게 눌림목을 주고 있거든요. 월봉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면 다 10개월 선에 지금 닿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그냥 예쁜 조정이에요. 제가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그 매그니피센트가 7개 종목이 저평가대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어요. 골드만삭스가 워낙 예전부터 유가 200달러 피크선 극단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긴 싫으나 어쨌든 간에 눌림목 과정을 거치고 다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에는 지금 저는 동의를 하고 싶기 때문에 네. 그 지금 빅테크들이 눌림목을 줄 때
눌림목이 걔는 요만큼 주면 우리는 이 정도를 주거든요. 네. 그때 받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바로 그거를 색조 화장 립을 바르면서 샀다가 립 틴트를 닦으면서 매도를 해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오늘 또 정말 귀에 쏙 들어오는 투자 전략 말씀을 주셨고요. 네, 신일섭 소장님 오늘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